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대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크게 후회합니다.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빠졌는지, 진짜 공매도 때문인지, 앞으로 성장성은 없는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왜 빠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랑 우주항공 관련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또는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댓글 하나하나 응원해 줄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충분히 꾸준히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는 시장에서 함께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하나하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급락세가 조금 이어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급락이 나올까? 전기차 캐즘에 더해 공매도 재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우려까지 겹치면서 2차 전지 직격탄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26%라고 하는데 25%입니다.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완성차에 고관세가 적용되면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오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비싸지면은 사겠냐 뭐 이런 간단한 논리입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공매도 집중에 따른 수급 여건 악화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해요. 맞는 일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지 않는 것처럼 하락하는 종목도 끝까지 이 공매도로서 끌고 가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를 청산하는 방식은 매수를 해서 청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매도의 마지막은 결국은 반등입니다. 그런 건데 2차 전지 급락이 최근에 강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는 게 공매도 재개 이걸 별로 리스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상호관세에 대한 걱정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 궁금한 게 진짜로 관세 리스크가 클까? 특히 전기차에 2차 전지의 관세 리스크가 클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말 있는 그대로만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현대차가 뭐 했습니까? 투자를 했어요. 딱 31조입니다. 이 현대차가 평생을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올해부터 4년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31조가 아니라 1년에 거의 10조 가까이 투자를 해서 4년간 31조를 미국에다가 넣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관세에 잘 보이려고 했겠죠. 자동차 생산 분야에 86억 달러, 그 다음에 부품 물류 철강에 61억 달러, 미래산업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인데 거의 이 돈의 한 80%는 전기차를 위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만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기에 생산 능력을 20만 대 추가 증설해서 연간 120만 대 이상의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 뭐를? 2차 전지 전기차 생산만 120만 대를 만들겠다라고 미국에다가 생산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가 상호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 짓고 생산해라. 그럼 우리가 관세를 면제해주지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거는 관세를 안 매깁니다. 수입해오는 걸 매기니까. 그래서 이번 현대차 투자 계획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생산하는 건 당연히 관세가 안 들어가지만 이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도 조금 이제 유연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자동차 쪽이 가장 관세 관련해가지고 상호관세 관련해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놓지 않았나? 이미 공장 작년에 증설해놨고 올해는 가동률만 올리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배터리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현대차의 배터리입니다.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아이오닉 6, GV60, G80, GV70, 코나, 캐스퍼 코나, 아이오닉, 포터 등등등등 전기차들이죠. 그래서 현대차에서 만든 것들인데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SK 온,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온 하다가 중간에 중국 거 하나 껴 있고요. SK 온, LG 온, LG 다 아시겠지만 국내 배터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져오는 거는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이 SK온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것도 아시겠지만 뭐예요?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건 미국 내에서 조달하면 그만이에요. 왜? 미국 내 공장이 가장 많은 2차 전지 기업 중 두 개가 SK온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러니까 사실 수입해 온다라는 부분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가 없고 미국 내 공장 25년도에 다 완공되고 가동률 올라감에 따라 실제 얘네들도 생산량 가동률 같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충분히 미국 내에서 커버가 되고 관세 리스크가 가장 안 받는 방향이 2차 전지와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향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왜냐면 중국계 많아. 그러면은 이건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중국 배터리를 많이 생산하네. 중국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네. 근데 해봤자 지금 코나 요 정도입니다. 이거는 타격도 안 가요. 이게 중요하죠. 그렇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2차 전지에 대해 사람들이 지금 기대가 없어요. 기대가 좀 있어야 주가가 오르든 상승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와 이제 회복되겠네. 예를 들어서 반도체처럼 범용 반도체가 올라가네, 가격이 상승하네 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기대가 없어요. 왜? 24년도에 워낙에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 25년도 좋아지겠어? 괜찮아지겠어? 특히 유상증자까지 하는데 이거 나쁘지 뭐 좋아지겠어? 라는 걱정들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제가 재고평가 손실을 처리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재고에 대해서 재고 가격이 하락한 거에 대한 손실을 여기 영업이익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4분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가장 어렵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1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이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면 25년도의 실적은 뭘 확인하는 거다? 실적의 저점을 확인하는 시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5년도에 급격한 성장이 아니라 얘기하죠. 모든 주가의 대세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한번 가격에 대한 단가 조정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주를 받는 시기를 거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1년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실적에 대한 저점과 수요 회복, 생산량 증대에 대한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맞춰주고 하면서 주가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업종이나 산업이 회복되는 시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V자로 산업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 전기차가 너무 비쌌어. 그래서 일부 수요가 있었는데 배터리가 너무 비쌌어. 근데 그 배터리 비싸고 비싼 전기차가 나오는 부분에서 일정 수준 채워지니까 이제는 비싼 걸 안 사고 이젠 배터리 단가에 대한 조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단가 조정, 수요 조정 나오면서 2024년도 적자 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25년도에 배터리 가격 떨어지니까 저가형 전기차 만들어지죠. 저가형 전기차 만들어지면서 배터리 단가 떨어지죠. 배터리 단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금리 인하되면서 완성차에 대한 수요 늘어나죠. 완성차에 대한 수요 늘어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바닥에 다져지고 미국의 생산 구축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가 25년이죠. 그래서 25년도에 생산 구축, 금리 인하, 가격 단가 조정, 수요 회복, 저가형 전기차 생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규모의 경제, 전기차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로봇 배터리 등등등 더 많은 산업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5년도 저가 찍고 산업의 확장, 그 다음에 수요의 회복 26년도로 이어질 확률이 제가 높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실적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바닥을 만들어주는 시기가 중요하고 그게 25년도다.
그래서 25년도에 여러분들이 자꾸 V자 반등을 보려니까 볼 때마다 한숨이 드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니? 라고 하는데 25년은 크게 오를 만한 시기는 아니고 바닥을 찍어주면서 박스권을 만드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작년도 24년 1, 2, 3, 4분기로 봤을 때 3, 4분기의 실적이 정말 안 좋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쭉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25년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분기부터 회복되는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25년도는 바닥에서 저가를 찍어주는 시기인 거지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다. 실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4분기까지 안 좋았는데 올해 1분기에 적자가 없어지고요. 2, 3, 4분기 어느 정도 저가를 찍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확인하면서 충분히 우리는 2025년도는 바닥을 다지고 더 큰 26년을 노리는 정확히 말하면 주가의 상승이 아닙니다. 산업의 성장을 노리는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심을 좀 가지고 26년의 산업 성장을 봐야 되는 거지. 항상 얘기하죠. 이 조선업 사이클이라든가 전력기기 사이클이라든가 또는 방산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사이클이 내가 지금 바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했나요?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수주를 받고 그 다음에 생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실적이 반영되면서 크게 성장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2차 전지도 결국에는 뭐예요? 이 바닥을 찍어주고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하는 산업이 회복되는 산업이 전환되는 이 저가의 시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25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급락이 나왔냐라고 한다면 테슬라 효과가 제일 큽니다. 결국엔 이 전체 전기차의 업황은 이 테슬라가 지금 주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제외하셔야 돼요. 중국은 국가에서 들어가는 보조금도 많고 자기네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테슬라를 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차량 33만 6,681대를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잘한 건가요? 못한 거죠. 지난해 1분기에 38만 7천 대였습니다. 약 13%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전망치가 40만 대였는데 한참 하회했죠.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예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100% 이상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2차 전지가 그냥 전기차 수요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확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차가 왜 안 팔렸나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좀 이 힘을 못 썼죠. 왜냐하면 도지 부서라든가 그리고 이 나치에 대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불매 운동이 좀 일어났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모델 Y를 생산하는 4개 공장 모두에서 생산 라인 전환을 했고 그러면서 몇 주간 생산이 중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별로 안 좋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이제 리스크만 해소하면 되겠죠. 일단 이거 끝났죠. 이 생산 라인 전환 끝났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행보죠. 과연 얘 지금 계속 그런 행보 할 거야? 라고 확인을 해보니 곧 컴백한다라고 밝혔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그라는 건 일론 머스크입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운영해야 할 대기업이 있다. 테슬라, 스페이스X 뭐 굉장히 많죠.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그는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머스크는 연방정부 임시직원이에요. 정규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아시겠지만 대한민국도 이 공무원도 임시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잠깐 공무원이었다가 이제 부서가 없어지거나 또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보좌관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시직원이고요. 연간 130일만 근무할 수가 있어 이 기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130일 기준으로 하면은 1월부터 시작해서 5월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곧 종료죠. 그래서 지난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취임과 함께 도지를 이끈 머스크의 임기는 최장 5월 말까지입니다. 그 전에 끝낼 수도 있는 거고 5월 말까지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걸 연장하냐 안 하냐인데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정부 효율부 활동을
끝낼 것이라는 이슈는 테슬라의 긍정이에요. 왜? 최근 테슬라가 사실 죽쓰고 있는 게 확인됐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컴백을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일론 머스크가 컴백하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전기차라든가 2차 전지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안 좋은 것들이 25년도에 다 끝나요. 웬만한 것들이. 그렇단다면은 이제는 우리 25년에서 26년에 산업의 회복을 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형 전기차 ESS, 로봇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저가형 배터리, 충분히 수요가 회복되는 시기, 시장이 확장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정확히 캐즘이 회복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2025년은 2차 전지가 바닥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실적 하락이 끝나고 실적이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본 게임은 2026년도를 준비하는 2025년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깐 흔들리고 어쩌고 유상증자하고, 그러니까 25년도에 다 털어야 돼요. 그래야 26년도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잠깐 지나가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초전도체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산업의 사이클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관세에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그게 저는 2차 전지 전기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 공장 미국에 이미 완공했죠. 그럼 실제 2차 전지는 한국에서 갔다가 와야 됩니까? 아니죠. LG 에너지솔루션 북미 공장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유럽에도 공장이 있지만 북미 공장이 엄청 늘었다고 했어요. 미시간 2공장, 애리조나 원통형 공장, 얼티엄 셀지 미시간 공장 123기가와트시, 스트란티스 온타리오, 혼다 오하이오 85기가와트, 총 208기가와트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화가 좀 있었죠. 얼티엄 셀지 걸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져갔죠. 근데 뭐다? 생산량은 똑같고 그냥 누가 주인이냐가 바뀐 겁니다. 근데 90기가와트에서 얼마까지? 300기가와트로 북미에서 생산이 됩니다. 전기차 생산량이 현대차에서 늘어남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동률도 올라갈 거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본 차라든가 미국 차라든가 생산량에 따라 가동률 같이 올라갈 겁니다. 준비를 가장 철저하게 해놓은 데가 2차 전지예요. 다른 애들은 미국의 공장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공격적인 증설이 나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전기차 2차 전지는 우리가 추적을 계속 해왔잖아요. 압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해왔고 이미 공장 증설 끝났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체크를 해놨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현대차도 미국 내에서 생산 능력이 몇 년 안에 4년 안에 120만 대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는 2028년이죠. 31조 넣어서 늘린대잖아요. 늘어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럼 그 늘어남에 따라 미국 내에서 관세 리스크가 제일 없어지는 거.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늘릴 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세를 걱정해야 될 게 다른 업종이냐 아니면 완성차 쪽이냐. 제가 봐서 완성차 쪽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나가는 소음이고 지나가는 바람이다. 25년도는 저가를 찍어준 시기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25년도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산업이 저가를 찍어주나 실적이 어떻게 되나 같이 체크를 해봐야 돼요. 저랑 같이. 그래서 2024년 2차전지의 거품을 빼는 시기였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비쌌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차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 대한 단가가 떨어졌고 이제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가형 전기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ESS, 시장이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ESS가 없이는 이제 못 만들어요. 전기차, ESS, 자율주행, 로봇,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는 시기가 2025년입니다. 그러면 실적도 바닥을 잡고 주가도 저가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그럼 이렇게 잡습니까? 이렇게 잡죠. 원래 저가는 아시겠지만. 중국 합작사 영향이 제일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 저점을 잡을 겁니다.
사실 에코프로가 급락이 컸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합작사가 많기 때문이에요. 중국 합작사가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왜? 아직 FEOC라든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중국에 대한 관세 규제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랑 합작사가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제일 큰 에코프로 급락이 전 셌다라고 보는 거고, 그 영향이 제일 작은 기업 중심으로 아마 2차 전지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요. 관세에 가장 준비가 잘 된 기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차랑 2차 전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량 준비를 철저히 해왔기 때문에 언제부터? 23년부터 미리 2년을 준비했습니다. 25년 2차 전지 전기차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완공은 24년, 25년에 끝나고요. 그러면서 가동률을 25년에 끌어올리고요. 26년에는 뭐다? 성장기가 이어진다. 25년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나면 26년은 사실 성장할 일밖에 없겠죠. 전기차 생산량 늘어나고 판매량 늘어나고 수요 늘어나고 거기에 ESS 확장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율주행 2025년도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할 거고, 그럼 26년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은 여러분들 산업 사이클에 전환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26년이 전환되고 이게 27년까지 이어질지 26년 언제까지 이어질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좀 길게 보시고 2차 전지 투자를 하셔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확인해 드릴 거고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 2차 전지에 대한 전망, 전기차에 대한 리스크 다 확인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이해됐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는 방금 얘기한 대로 추세 전환,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로 25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26년에 성장을 준비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에코프로가 많이 빠진 이유는 중국에 대한 이 방금 얘기한 대로 합작사가 좀 많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락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합작사가 별로 없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덜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고, 합작사 기준으로 아마 등락폭이 좀 크지 않았나, 아마 그것 때문에 공매도 비중이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저랑 같이 체크하면서 갈 테니까 우리 2026년에 이 2차 전지 상승 사이클 같이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체크해 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뭐 우주항공, 그 다음에 제가 테슬라 관련된 산업 자료집을 이 관련주랑 산업까지 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세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때도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관련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테슬라 2차 전지 관련된 산업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테슬라 관련된 산업들 전부 다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에 올려놨습니다. 다 무료거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반도체, 로봇, AI, 자율주행,
테슬라 전기차 해서 저희가 자료집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3일, 2일, 1일, 31일, 28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장전에 다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를 매일매일 장 끝나고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아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희 영상 자주 봐주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